사실 다른 행성으로 날아갈 필요 없이 마치 현실 같지 않은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지구에도 정말 독특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마치 다른 존재가 만들었거나 다른 차원에서 온 것 같은 지형과 수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뜨거운 아프리카 한가운데에 눈처럼 하얀 사막이 있고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각각은 수백만 년 동안 대자연이 직접 빚어낸 이야기와 신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장소들을 살펴보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런 풍경을 보면 정말 이게 현실인지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채널을 좋아요와 구독하는 것 잊지 마세요. 이것은 저희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해 봅시다. 렌소이스 마라냥시스 국립공원, 브라질. 이곳은 처음 보면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곳은 브라질에 있는 렌소이스 마라냥시스 국립공원입니다. 처음 보면 마치 설탕으로 만든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순백색 모래만 보입니다. 하지만 이 언덕들 사이에는 수천 개의 맑고 푸른색과 초록색 호수가 있습니다. 사막처럼 보이는 곳에 이런 풍경이 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May tubig na kasing linaw ng 하지만 이렇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매년 1월부터 6월까지 이 지역에는 강한 비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모래 아래는 물이 스며들지 않는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빗물이 언덕 사이로 고여서 호수가 만들어집니다. 오기가 되면 이 라군들은 최대 3m, 약 10피트 깊이까지 차오르며 울프피쉬와 같은 물고기들의 서식지가 됩니다. 건기가 되면 물은 사라지지만 물고기들은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물고기들은 진흙 밑에 파묻혀 다음 비를 기다립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자연이 만든 걸작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얀 모래, 파랗고 초록빛의 물, 그리고 태양과 함께 움직이는 그림자들. 시간과 빛의 양에 따라 색깔이 달라집니다. 해질 무렵이 되면 물 위에 비치는 햇살이 마치 거울처럼 반짝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액체 에메랄드처럼 보입니다. 이곳은 아직 현대 문명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은 곳입니다. 시멘트 도로도 없고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공원 안에서는 자동차 같은 동력 차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직 오프로드 차량이나 보트만이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해마다 이동하는 다양한 새들을 볼 수 있고 우기나 건기마다 살아가는 다른 동물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지형과 수역은 해마다 변합니다. 렌소이스 마라냥시스에서는 사막과 바다가 어우러진 독특한 조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이곳은 마치 자연이 직접 감독한 SF 영화에서 나온 것 같은 장소입니다. 중국 후난성에는 SF 영화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경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위한 풍경구입니다. 이곳에서는 3,000개가 넘는 높고 거대한 바위 기둥들을 볼 수 있는데 마치 자연이 만든 빌딩들처럼 보입니다. 각 기둥은 석영사암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암석은 수억 년 전에 형성된 단단한 돌입니다. 강한 비, 바람, 그리고 오랜 세월의 영향으로 점차적으로 계곡이 깎여 나갔고 결국 단단한 부분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200m가 넘고 약 660피트에 달하는 수직 기둥들이 형성된 것입니다. 아래에서 보면 마치 떠다니는 산들에 둘러싸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영화 아바타에 익숙하다면 이곳이 할렐루야 마운틴의 영감이 된 장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곳에 있는 서던 스카이 컬럼이라는 지형이 바로 이 산들의 영감이 되었습니다. 기둥들의 꼭대기 말이죠. 작은 나무와 식물들이 자라고 있어서 마치 공중에 떠 있는 초록색 섬처럼 보입니다. 이들 사이에는 폭포, 동굴, 그리고 강이 있어서 전체 풍경에 생명을 불어넣어줍니다. 이곳의 독특한 아름다움 때문에 유네스코는 이곳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현재는 관광객들이 경치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유리다리, 케이블카, 전망대 등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기장자 자글라스 브리지가 포함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고 가장 긴 유리다리입니다. 하지만 방문객들에게 인기 있는 명소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여전히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입장할 수 있는 사람 수가 제한되어 있고 청결과 자연스러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폐기물 관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안개가 끼면 주변이 마치 구름의 바다처럼 보이고
바위들이 하늘에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순간 내가 지구에 있는지 자연이 만든 다른 행성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파묵칼레, 터키. 터키에는 눈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 풍경이 있습니다. 터키어로 파묵칼레는 솜의 성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나라의 남서쪽에서 볼 수 있으며 산의 옆면을 따라 내려가는 하얀 테라스로 유명합니다. 이것들은 얼음이 아니라 트라버틴이라는 흰색 돌로 탄산칼슘이 풍부한 온천수에서 수천 년에 걸쳐 형성된 것입니다. 물이 흐르면서 식으면 두꺼운 층을 남깁니다. 이 흰 돌은 결국 수정 계단처럼 변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솟아나는 물의 온도는 화씨 95도에서 212도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차가워 보여도 테라스를 흐르는 물은 뜨겁습니다. 로마 시대부터 파묵칼레는 치유 온천으로 유명했습니다. 이곳 옆에는 테라스 꼭대기에 세워진 고대 도시 히에라폴리스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원들의 유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부와 역사를 증명하는 거대한 극장이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에는 거의 파괴될 뻔했습니다. 그때는 테라스 위에 호텔들이 세워졌고 사람들이 아무 데서나 수영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얀 돌의 광채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호텔들을 폐쇄하고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하자 파묵칼레는 점차 예전의 아름다움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테라스 옆을 맨발로 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문객들이 독특한 온천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정된 구역에서만 허용됩니다. 이는 파묵칼레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햇빛이 비치면 흰 돌 위의 물이 푸르스름하고 은빛으로 반짝입니다. 멀리서 보면 빛으로 적신 얼음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천연 온천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을 경험하면 이것이 눈이 아니라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자연의 예술 작품임을 깨닫게 됩니다. 플라이 가이저, 미국. 네바다 사막 한가운데에는 마치 다른 행성의 존재가 일부러 만든 것 같은 독특한 풍경이 있습니다. 플라이 가이저. 완전히 자연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1964년에 한 지열 에너지 회사가 우물을 시추하면서 형성되었습니다. 그들은 뜨거운 물을 발견했지만 에너지 생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멍을 열린 채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미네랄이 가득한 뜨거운 물입니다. 물이 식으면서 탄산칼슘과 다른 미네랄들을 입구 주변에 쌓이게 됩니다. 외계인 탑처럼 생긴 독특한 분화구가 형성될 때까지입니다. 여기서 가장 놀라운 것은 색깔들입니다. 선명한 빨강, 노랑, 그리고 초록색입니다. 이것은 열을 좋아하는 조류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뜨거운 물에서 자라는 식물의 일종입니다. 사막의 태양 아래에서 이 간헐천은 살아있는 예술작품처럼 반짝이며 흐르고 끊임없이 변합니다. 비록 크기는 작지만 높이가 약 5피트 정도로 이 간헐천은 끊임없이 뜨거운 물을 뿜어내며 주변에 계단식 호수를 만들어냅니다. 위에서 보면 원형과 파도 모양의 색깔들이 보여서 메마른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추상화 같은 그림처럼 보입니다. 현재 플라이 간헐천은 2016년에 버닝맨 프로젝트가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으며 보호하고 훼손을 막기 위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일반인의 접근은 제한되어 있으며 연약한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해 1년에 몇 번만 가이드 투어가 허용됩니다. 직접 보면 이곳이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입니다. 우연히 지하에서 솟아오른 불과 물, 그리고 시간의 살아있는 조각상입니다. 데드블레이, 나미비아. 나미비아의 나미분 노클루프트 국립공원 한가운데에는 마치 SF 영화에서 바로 나온 듯한 풍경이 있습니다. 바로 데드블레이, 즉 죽은 호수입니다. 옛날에는 이곳이 강이 흐르는 모래 계곡이었습니다. 강한 비가 내릴 때마다 이곳에는 얕은 호수가 생기고 그곳에 카멜손 나무들이 자랐습니다. 하지만 모래가 강을 완전히 막으면서 모든 것이 변했고 물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나무들도 죽었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너무 건조해서 썩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600년 동안 마른 채로 어둡고 마치 시간에 박힌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이곳의 땅은 흰점토 평야이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모래 언덕들 중 일부가 이곳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거의 1000피트에 달합니다. 햇빛이 비치면 모래는 선명한 빨간색과 주황색으로 변하고 검은 나무 아래의 땅은 여전히 하얗게 남아 있습니다. 가만히 바라보면 마치 그림 같습니다. 색감이 너무 강렬해서 거의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사막의 고요함 속에서는 바람 소리와 자신의 숨소리만 들립니다. 새도 없고 곤충도 없으며 오직 과거의 흔적만이 남아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죽은 듯하지만 이곳에도 여전히 몇몇 생명체만 살아갑니다. 오릭스, 타조, 그리고 물이 없는 환경에 적응한 작은 동물들이죠. 게드블레이는 가장 혹독한 곳에서도 여전히 독특한 형태의 물이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지금은 사진작가들이 가장 많이 찾는 명소 중 하나입니다. 색상과 형태의 대조는 마치 자연이 아닌 화가가 그린 그림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한번 볼 때마다 마치 다른 행성을 걷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조용하고 신비롭고 생명이 없는 곳이지만 정말 아름답습니다. 버밀리언 클리프스 국립기념물, 미국 애리조나와 유타의 경계. 마치 그림처럼 자연이 만든 것 같지 않은 풍경이 펼쳐지는 버밀리언 클리프스 국립기념물이 있습니다. 이곳은 약 30만 헥타르에 달하는 붉은 암석, 높이 솟은 절벽, 그리고 예술가의 손길로 그려진 듯한 줄무늬 색상의 언덕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햇빛 아래에서 이곳의 색깔은 계속 변합니다. 연한 분홍색부터 짙은 주황색까지 다양하게 변하죠.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 중 하나는 더 웨이브로 붓으로 그린 듯한 곡선과 선이 있는 파도 모양의 암석 형성입니다. 햇빛이 비치면 선들이 사막을 흐르는 물처럼 반짝입니다. 이곳이 너무 인기가 많기 때문에 연약한 암석 구조를 보호하기 위해 입장하려면 데일리 퍼밋 로터리에서 먼저 당첨되어야 합니다. 더 웨이브 외에도 파리아 캐니언에서 실수로 발견된 것으로 유명한 화이트 패킷이 있습니다. 파리아 캐니언은 마치 자연 성당의 복도처럼 좁은 슬롯 캐니언이 길게 이어진 곳입니다. 버밀리언 클리프스는 넓고 외진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곳에는 현대적인 인프라가 거의 없습니다. 포장된 도로도 없고 신호도 잡히지 않으며 사람을 마주치는 일도 드뭅니다. 이곳에 도착하려면 사륜구동 차량과 뛰어난 내비게이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곳에 도착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다른 세상처럼 느껴집니다. 수백만 년 동안 바람과 시간에 의해 조각된 조용한 행성 같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예술이 없어도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움을 잘 만들어내는지 깨닫게 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햇빛이 레드스톤에 비칠 때 전체 풍경이 살아있는 캔버스처럼 변합니다. 이 세상에는 상상보다 더 비현실적인 곳들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로토루아 지역, 뉴질랜드. 뉴질랜드 북섬에는 로토루아라는 항상 끓고 있는 것 같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은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지열지대 중 하나로 처음 보는 순간부터 마치 다른 행성에 온 듯한 인상을 줍니다. 도시 주변에서는 땅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끓어오르는 진흙, 그리고 선명한 색깔의 온천을 볼 수 있습니다. 파란색과 초록색부터 주황색과 노란색까지. 이 독특한 풍경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지표면 가까이에 있는 마그마가 지하에 물을 데우고 수백 개의 지열 분출구를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명소 중 하나는 와이오타프 테라지엘러 원더랜드로, 이 공원에서는 물속의 미네랄이 거의 초현실적인 색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샴페인 풀은 깊은 청록색 물과 주황색 가장자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비소와 안티몬 황화물 때문입니다. 아티스트 팔레트도 있습니다. 이 테라스는 물의 흐름에 따라 색이 변합니다. 이곳에는 포우투 간헐천도 있습니다. 남반구에서 가장 큰 활성 간헐천으로 분출할 때마다 최대 100피트 높이까지 솟구칩니다. 하지만 로토루아가 특별한 이유는 경치뿐만이 아닙니다. 이곳은 수세기 동안 살아온 마오리 원주민들의 문화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뜨거운 물을 목욕뿐만 아니라 요리에도 사용합니다. 몇몇 공원과 마을에서는 여전히 천연 온천을 화덕과 목욕시설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황 냄새, 끓는 진흙 소리, 땅에서 올라오는 연기, 이 모든 것이 마치 살아있는 행성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곳은 마치 모든 돌, 물, 그리고 증기까지도 숨을 쉬는 것 같은 곳입니다. 살라르 데 우유니, 볼리비아. 볼리비아 남서부에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소금 평원이자 살라르데 우유니가 있습니다. 약 4,000제곱마일에 달하는 거대한 땅. 바닥은 온통 소금으로 뒤덮여 있고 끝이 보이지 않는 곳을 상상해 보세요. 주위를 둘러보면 마치 거대한 거울 위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건기에는 자연스러운 결정화 현상으로 만들어진 수백만 개의 육각형 수금 무늬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기가 되면 이곳은 맑은 물로 뒤덮여 완벽한 거울이 되어 하늘과 땅이 하나로 보입니다. 마치 구름 사이를 떠다니는 것 같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풍경이 펼쳐져서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살라르데 우유니는 수만 년 전에 점차 말라버린 고대 호수의 일부였습니다. 이 두꺼운 껍질 아래에는 리튬이 풍부한 염수가 숨겨져 있는데 이것이 전 세계 리튬 공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현대 기술에 쓰이는 배터리의 중요한 원료입니다. 광활한 저지대 한가운데에는 바위로 이루어진 작은 섬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잉카 후아시 섬으로 높이가 30피트가 넘는 거대한 선인장이 자라고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햇빛이 소금과 선인장에 비치면서 주변 전체가 마치 크리스탈처럼 빛납니다. 이곳의 독특한 아름다움 때문에 매년 수천 명의 관광객과 사진작가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이곳은 미래적이거나 외계 같은 풍경을 보여주고 싶은 영화와 광고의 촬영지로도 사용됩니다. 하지만 외관 그 이상으로 살라르데 우유니는 자연이 우리 세상을 얼마나 독특하게 조각했는지 상기시켜주는 곳입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태양 아래에서 하늘이 소금 평원에 반사될 때 마치 땅과 하늘 사이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중국 간수성에는 신이 팔레트의 모든 색을 사용해 그린 듯한 풍경이 있습니다. 바로 장예 단샤 지형 지질 공원입니다. 여기를 바라보면 붉은색,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주황색 줄무늬가 있는 산과 절벽을 볼 수 있습니다. 수평선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그림 캔버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움 뒤에는 수백만 년의 시간이 숨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붉은 사암과 광물 퇴적물이 2천만 년 동안 쌓이고 굳어져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바람과 비가 이곳을 빚는 조각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언덕, 절벽, 계곡을 조각하여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형태와 무늬를 만들어냈습니다. 철 산화물이 붉은색을 만들어내고 황산구리와 다른 광물들이 녹색과 노란색 줄무늬의 원인입니다. 비가 내린 후에는 색깔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색들이 마치 땅에서 빛이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출과 일몰 때는 그림자와 색깔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매 순간이 다른 걸작이 됩니다. 이곳을 보호하기 위해 당국은 나무 산책로와 전망대를 설치해서 방문객들이 자연석을 훼손하지 않고 구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곳은 중국 전역에서 사진작가들과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 중 하나입니다. 장이 당샤의 한가운데에 서 있으면 현실이 어디서 끝나고 상상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것은 이런 신비로움을 보기 위해 다른 행성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때로는 땅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카파도키아, 터키. 터키의 아나톨리아 구원 한가운데에는 마치 상상력으로 빚어진 듯한 곳이 있습니다. 카파도키아는 마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은 바위와 역사의 왕국입니다. 여기에서는 페어리 치민이라고 불리는 독특한 바위 지형을 볼 수 있습니다. 꼭대기에 둥근 뚜껑이 얹힌 높은 바위탑들은 마치 난장이의 모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 이상으로 이 바위들은 수천 년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6천만 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고대 화산인 에르제스 산과 하산산이 폭발하여 두꺼운 화산재와 용암을 분출했습니다. 화산재가 굳어져 터프라는 부드러운 암석이 되어 쉽게 조각할 수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이곳에서 거처를 찾았고 말 그대로 바위를 파서 집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에는 데링쿠유와 같은 지하 도시들도 있는데 데링쿠유는 지하 18층에 달하는 매우 깊은 도시입니다. 이곳은 최대 2만 명의 사람들과 그들의 가축까지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주방, 저장고, 한기구, 그리고 비밀 통로들도 있습니다. 고대 공학의 진정한 기적입니다. 지상에는 그렘의 야외 박물관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바위에 새겨진 교회와 수도원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의 벽에는
성경의 장면을 그린 프레스코화가 있습니다. 10세기에서 12세기 사이에 만들어졌습니다. Ngayon kilala ang Cappadocia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지 중 하나로 꼽힙니다. 매일 아침 수백 개의 열기구가 계곡 위를 동시에 날아오릅니다. 마치 꿈 같은 풍경입니다. 러브밸리, 로스밸리, 피진밸리를 걷다 보면 마치 다른 시대나 행성에 온 듯한 기분이 듭니다. 이곳에서는 역사, 자연, 그리고 신비로움이 만나 단순히 독특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신비로운 장소를 만들어냈습니다. 음악, 마운트 로라이마, 베네수엘라, 브라질, 그리고 가이아나. 베네수엘라, 브라질, 그리고 가이아나의 경계에는 구름 위에 세워진 거대한 탁자처럼 보이는 산, 마운트 로라이마가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경이로운 자연 형성물 중 하나로 종종 다른 행성의 풍경과 비교되곤 합니다. 이 산은 정상에서 약 9,200피트의 높이를 자랑하며 독특한 세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은 춥고 안개가 자주 끼며 거의 1년 내내 구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마운트 로라이마를 이루는 암석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들 중 하나로 거의 20억 년에 이릅니다. 이곳은 원래 광대한 사암고원의 일부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바람과 비에 의해 서서히 분리되어 결국 테프이라고 불리는 평평한 정상의 산들, 즉 하늘의 성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경치뿐만 아니라 생물들도 독특합니다. 정상에는 벌레를 잡아먹으며 살아가는 식충식물인 네펜테스와 끈끈이 주걱 같은 식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이끼, 작은 관목,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종들도 있습니다. 페몬족과 카폰족 원주민들에게 이 산은 신성한 곳입니다. 그들의 전설에 따르면 마운트 로라이마는 한때 세상의 모든 과일과 식물을 담고 있던 거대한 나무의 그루터기라고 합니다. 한 신이 나무의 몸통을 쓰러뜨렸고 그것이 테푸이, 즉 이 지역에 퍼져 있는 평평한 산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이곳은 독특한 생태계와 문화로 인해 보호구역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등반하는 관광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여전히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된 지역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정상에 도착해서 주위를 둘러보면 절벽 가장자리를 따라 기어오르는 구름들과 하늘에서 떨어지는 듯한 폭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마치 지구를 벗어나 오랫동안 구름 속에 숨겨져 있던 조용하고 신비로운 세계로 발을 내딛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화이트 사막, 이집트. 이집트의 서쪽 지역 파라프라 마을에서 약 45km 떨어진 곳에는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듯한 풍경, 화이트 사막 또는 사하라 엘바이다가 있습니다. 처음 이곳을 보면 마치 눈으로 이루어진 사막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얼음이 아니라 약 8천만 년 전 이곳이 고대 바다의 일부였을 때 형성된 분필과 석회암 지형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물이 점차 빠져나가고 두꺼운 탄산 칼슘층이 남아 바람과 모래에 의해 서서히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의 바람이야말로 진정한 조각가입니다. 끊임없이 불어오는 바람이 천천히 바위를 깎아내며 독특한 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 버섯, 동물 또는 이상한 생명체처럼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독특한 모양 때문에 치킨과 버섯이라고 불리는 형상도 있습니다. 낮에는 햇빛 때문에 주변이 선명한 흰색과 은색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빛이 비칠 때 사막 전체가 마치 수정의 바다처럼 반짝입니다. 이곳은 거의 믿기 힘든 광경입니다. 조용하고 광활하며 꿈 같습니다. 화이트 사막은 2002년에 그 지형을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호구역인 화이트 사막 국립공원에 속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고대인들의 흔적도 볼 수 있습니다. 유목 부족이 사용했던 도구와 장소들이 있습니다. 수년이 흘렀습니다. 파라프라 오아시스에는 작은 공동체도 있는데 이곳 주민들은 올리브, 대추야자, 그리고 다른 작물들을 재배합니다. 지하 대수층에서 나오는 물을 사용합니다. 메마른 환경 한가운데서 그들은 인간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와도 같습니다. 지금은 이곳이 사막 사파리의 인기 있는 여행지가 되었습니다. 관광객들은 종종 별빛 아래에서 하룻밤을 보내곤 합니다. 하얀 돌들 사이에서 잠을 잡니다. 마치 시간의 수호자들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지구를 떠나지 않고도 다른 행성으로 여행하는 듯한 경험을 하고 싶다면 고요함과 아름다움이 시간이 멈춘 듯한 화이트 사막에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